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인조임금 시대에 어느 대갓집 마당을 수심에 찬 얼굴로 이리저리 서성이는 중년의 사내가 있었다. 밤하늘의 달무리를 바라보며 풀릴 듯 풀리지 않는 것이 겹겹이 쌓인 달무리에 태 같다는 생각이 중년의 정찬판의 내리를 스쳤다. 그것이 무엇일꼬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해결할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구나.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과거 시험 준비를 하던 젊은 시절부터 머리도 식힐 겸 호기심이 일었던 정찬파는 명리학과 관상학 등을 접하다 보니 이젠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정찬판이 이런 것에 깊이가 있으리라 상상조차 못하였다. 정찬판에게는 여러 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큰아들이 용모가 준수하고 명석한 두뇌에 성품 또한 반듯하니 어려서부터 모든 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그 촉망받는 어린아들이 자라 수려한 외모에다 깊이 있는 댐댐이가 풍겨지는 어엿한 선비가 되었다. 정선비는 아직 벼슬길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까지 3대에 걸쳐 정승을 지냈고 아버지 역시 높은 벼슬에 올라 정선비를 바라보는 물사람들의 부러움에 찬 눈길은 정선비 또한 크게 될 인물이라고 말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남들이 그런 아들을 둔 것을 부러워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정찬판의 눈길은 싸늘했고 뭔가 못마땅한 듯 눈살을 찌푸렸으며 제대로 얼굴을 마주 대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아들 정선비는 의기소침해졌고 자기가 어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혼자 고민도 해보았지만 아버지의 속내를 알 수 없으니 아버지가 어렵게만 느껴졌으며 어떤 때는 긴장해서 떨리는 마음까지 생겼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정선비의 어머니 황씨 부인은 남편의 처사가 못마땅했고 한편으로는 큰아들을 그리 대하는 남편의 속내가 궁금했다. 영감, 착한 우리 큰아들에게 어찌 그리 냉담하게 대하시는 겁니까? 아이가 영감 앞에만 서면 긴장해서 눈치를 보며 길을 펴지 못하니 장차 큰 대장부로 어찌 성장할 수 있겠는지요. 아내가 이리 매번 답답함을 토로해도 정찬파는 헛기침만 할 뿐 제대로 된 대답 대신 한숨만 쉴 뿐이었다. 정찬판도 아내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았지만 정찬판조차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아들을 마주할 때마다 떠오르니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고치려는 게 쉽지 않았다. 한편 어머니 황씨 부인은 큰아들이 아침 저녁 문안 인사를 할 때조차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니 아들이 안쓰러워서 항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다. 얘야, 어찌 그리 주눅이 들었느냐. 아무리 네 아버지가 엄하기로서니 네가 미워서 그리 하겠느냐.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항상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정신을 집중하여 과거 공부에 매진하거라. 혹여 네가 출사하는 날이 오면 네 아버지도 달라지시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말씀은 항상 정선비에게 힘이 되었으나 책이라도 펼치고 공부를 하려 하면 그 냉담하고 서늘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불안하고 집중이 쉽지 않았다. 마음은 더 의기소침해져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울컥이는 감정이 일어났고 자신이 초라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점점 나약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자신의 깊은 내면 저편에서 그러한 모습은 네가 아니다라고
정선비를 스스로 다독이는 것이었다. 그래도 천성이 착하고 성실한 정선비는 혼인한 후 몇 해가 지나 스물이 간 넘은 나이에 진사시에 합격했다. 마음 한편으론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대했으나 여전히 아버지의 모습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선비는 학문에 몰입이 쉽지 않았으며 점점 뜻을 잃게 되었다. 그러던 중 몇 해가 지나서 아버지가 외직으로 전라도 관찰사로 나가게 되었고 정선비는 집안에서 아버지의 그늘로부터 벗어나자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그런데 정초가 다가오자 정선비는 아버지와 함께 지내시는 어머니가 보고 싶었고 부모님께 새해 인사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완주 가명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한성을 벗어나니 차가운 겨울바람이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졌으며 부지런히 길을 재촉하여 며칠 만에 완주가 가까운 삼내에 있는 객사에 이르렀다. 정선비는 가명에 점점 가까워지자 즐거웠던 마음이 사그라들고 지엄한 아버지께서 자신을 어찌 대하실지 걱정이 되었다. 그 냉랭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한시가 중요하거늘 어찌 학문에 정진하지 않고 이리 한가로이 원행을 한 것이냐라고 자신을 꾸짖을 것 같은 아버지의 모습이 상상이 되어 한기마저 느껴졌다. 그러던 중에 마침 날도 저물었고 한기를 담은 삭풍은 자신의 마음을 더욱 움츠려들게 해서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완주를 지척에 두고 삼내의 객사에 머물렀다. 그날 밤은 유독 날씨가 추워졌고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쳤기에 인정마저 끊겨 객사의 모든 방이 꽉 찰 정도로 객들이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정선비는 이른 저녁 객사에 들어 눈보라를 피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왔고 저녁상을 물린 후에 급격히 피로가 몰려와 선잠이 들었다. 잠시 후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부엌 옆방에 들었던 정선비는 놀라서 선잠에서 깼다. 아니 이런 불쌍놈을 보았나. 더러운 고짓골을 하고 어찌 허락도 없이 부엌에 들어온 것이냐. 냉큼 썩 꺼지거라. 부엌 참모가 16세를 넘긴 듯해 보이는 남자 거지를 내쫓는 것이었다. 바깥 날씨가 차고 매섭다 보니 따뜻한 부엌 아궁이 곁에서 잠시 몸이라도 녹이려고 몰래 들어온 듯 싶었다. 매몰찬 참모의 닥달에도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참모의 눈치만 살피는 거지 소녀는 이런 엄동설한의 날씨에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도 나지 않아 그 자리에 서서 오들오들 떨고만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정선비는 가슴이 서늘해지며 떨고 있는 거지 소년이 마치 아버지 앞에서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져 거지 소년이 불쌍하게 여겨졌다. 이윽고 참모가 주걱을 들어 휘두르며 거지 소년을 내치려고 하자 정선비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여보시오, 어찌 그리 인정머리가 없을 수 있소. 이 엄동설 안에 밖으로 그 소년을 내친다면 필시 동사할 것이오. 부엌에 머무는 것쯤이야 봐줄 수 있는 노릇 아니오. 아유, 선비님,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요. 이런 지저분한 거지 사내를 부엌에 들였다가는 손님들이 싫어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소문이 나서 다른 거지들마저 몰려들 것입니다요. 상관하지 마시고 방에 들어가 시식이나 하셔요. 참모가 이리 말하며 마저 거지 소년을 내치려 하자 정선비는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나서며 헛기침을 하고 참모를 다시 말렸다. 어험, 사정이 그렇다면
내 방으로 아이를 드리겠소. 그 소녀는 이미 나와 같은 손님이니 더 이상 물대하지 마시구려. 그리고 따뜻한 국밥 하나 말아드리시오. 내 값은 치르리다. 참모는 정선비의 처사가 못마땅했지만 값을 치른다고 하니 마지못해 따랐다. 거지 소녀는 밖으로 내쫓기지 않게 되었다는 안도감에 정선비를 힐끗 쳐다보았으나 차마 고개를 들지는 못하였고 고맙습니다요라는 말만 연신 내뱉으며 방안 윗목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았다. 얼마 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뜻한 국밥이 저녁상으로 들어오자 정선비는 거지 소년에게 권했지만 거지 소년은 차마 저녁상 앞으로 다가오지 못했다. 정선비는 상을 들어 거지 소년 앞에 놓아주고 거지 소년에게 숟가락을 쥐어주며 말했다. 이 엄동설 안에 유리걸식이 웬 말이더냐. 그간 인심이 야박하다 생각 말고 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풀어버리려무나. 그래도 내일 아침까지는 몸을 녹일 수 있으니 편히 쉬며 온몸을 마저 녹이거라. 이 말에 거지소녀는 소리 없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정선비가 뒤로 물러나 자리를 피해주자 허겁지겁 국밥을 순식간에 들이키듯이 먹어치웠다. 이를 곁눈으로 지켜보던 정선비는 거지 소년이 가엾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으며 마음이 아렸다. 나는 좋은 집안 형편에 별 어려움 없이 따뜻하게 지내왔는데 저 거지 소년은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을까? 참으로 인생이란 알다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정선비는 식곤증에 꾸벅꾸벅 조는 거지 소년을 바라보았다. 아무리 방안이었으나 윗목은 아무래도 아랫목보다는 차가웠기에 이불 없이 잠이 든 거지 소년이 안쓰러워 정선비는 거지 소년에게 이불을 가져가 덮어주려 하였다. 그런데 정선비가 이불을 덮어주며 거지 소년을 눕히려다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아니, 이 소년은 사내가 아니었나? 정선비가 다시 확인하려고 잠든 소년의 옷섭을 들춰보려고 다가가자 아이가 기척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 옷섭을 여미어지며 잔뜩 긴장한 채로 왜 그러냐고 외치며 몸을 웅크리고 돌렸다. 정선비는 사내가 아니라 여인인지 물었고 거지는 주저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자초지종을 말했다. 저는 역한의 딸이온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새어머니가 들어오셨고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어 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 새어머니의 구박이 날로 심해졌고 듣기 아는 집에서 쫓겨났으나 의지할 친척 하나 없는지라 여인인 것을 숨기며 이리 남장을 하고 걸식을 하며 떠돌았습니다. 오늘은 날이 유독 추워 부엌에 몰래 들어왔던 것인데 선비님 덕분에 목숨을 연명하게 되었으니 고맙습니다. 정선비는 거지 처녀가 딱하기도 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비록 행색은 거지꼴이었으나 가풍을 익히며 잘한 듯했고 처녀의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자태마저 단정해서 호감이 가기 시작했다. 두 젊은 남녀는 반깁도록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레 서로에게 끌려 한 이불을 덮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정선비는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모처럼 만에 편안한 잠에서 깨어났다. 정선비가 일어나 보니 거지 처녀가 어깨를 들썩이며 서글프게 우는 것이었다. 정선비는 거지 처녀를 달래려 하였으나 서러워 흘리는 눈물은 그치지 않아 난망할 뿐이었다.
소녀 그동안 여인임을 속이고자 얼굴을 더럽게 하고 남루한 남장을 하였던 것은 오직 몸을 보전하기 위해 그리했던 것인데 지난 밤에는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그만 제 몸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선비님이야, 날이 밝아 갈 길을 가시면 그만이겠지만 이제는 몸마저 더럽혀진 저는 아무런 희망 없이 다시 차디찬 바깥 생활을 해야 한다니 제 자신의 처지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순간 정선비는 거지라 가볍게 여겨 경솔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거지 처녀의 말하는 모습과 단아한 자태가 여인으로 정선비 마음에 들어와 그 사달이 났던 것이었기에 책임질 행동을 하고 나몰라라 내빼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다. 여보게 그만 울음을 그치게나. 내 지난 밤은 자네를 쉽게 보아서 그리한 것은 아니라네. 비록 우연이라 하나 남녀가 이리 만난 것도 하늘이 내려준 연분이 있어서가 아니겠는가. 네, 지금 당장은 자네를 거둘 형편은 아니 되지만 잠시 기다려준다면 반드시 자네를 작은 댁으로 맞아 다시는 폭풍 한설 속을 헤매지는 않도록 하겠네. 어떠한가? 기다려주겠는가? 정선비의 제안에 거짓 처녀는 표정이 밝아졌고 홍조마저 돌았으며 살며시 고개를 끄덕여 제안을 받아들였다. 정선비는 여비를 쪼개어 건네주며 참모에게 일러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거짓 처녀가 방에 머물도록 하고 여인의 옷을 구해 입도록 했다. 여장으로 갈아입은 거지 여인은 어제의 거지 소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단정한 여염집 처자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거지 여인은 방을 나와 떠나는 정선비를 희망 섞인 시선을 담아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염없이 바라보았으며 길을 나선 정선비는 서서히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허허, 내 형편에 소실이라니. 필시 아버지께서 나를 더욱 멀리 하실 것이 분명할 텐데 이를 어찌한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처신에 화를 낼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선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남이 나를 칭찬하고 비난하는 그 말 한마디에 지옥과 극락을 넘나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 나이가 들어 성장을 했음에도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너울너울 널뛰기를 한다면 내가 진정 어른이 된 것인겐가. 차분히 나의 생각을 얘기한 후 담담히 내 처신에 대한 비난은 받아들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일에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는 울림이 잔잔히 밀려왔다. 여러 생각에 빠져 걷다 보니 정선비는 어느새 완주에 있는 전라 가명에 도착했다. 정선비는 차마 아버지를 뵐 낯이 없다는 생각에 어머니를 먼저 찾아뵙기로 했다. 정선비가 가명 안채로 향하는 작은 문에 들어섰는데 어디선가 자신을 불러 세우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감사가 사랑채를 나오다가 마침 문 앞을 지나가는 큰아들을 보았던 것이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정감사는 평소와 다르게 큰아들을 반갑게 맞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얼굴을 마주보며 대했다. 낯선 모습의 아버지를 대하고 나니 정선비는 얼떨떨해졌고 기척을 듣고 나온 어머니 역시 남편이 큰아들을 대하는 모습이 평소와 다르기에 얼떨떨하기는 마찬가지였으며 궁금하기까지 했다. 정선비는 실로 처음 접하는 아버지의 따스한 환대에 감격하여 그만 아버지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오열하였다. 아버지 정감사는 손수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방으로 들도록 했으며 어머니 황씨 부인 역시 함께 따라 들어갔다. 영감, 어찌하여 오늘은 큰아들에게 이리도 따뜻하게 대해주십니까?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어머니 황씨 부인 역시 변한 남편의 태도에 감격하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허, 내 할 말은 아니오만 우리 집안이 누대 삼정승을 낸 집안인데 좋은 집안에 혈통을 잇는다면 당연히 이 아이 역시 재상의 지위에 오를 것이라 여겼지만 이 아이를 대할 때마다 얼굴에 검푸른 기색이 도는지라 훌륭하게 되지 못할 것이 염려되었소. 또한 내가 그 검푸른 기운을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많이 고민하고 찾았지만 그 해답을 찾지 못하였소. 그리하여 그만 평소 얼굴을 대할 때마다 그것이 못마땅한지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꺼려졌소이다 그려. 헌데 오늘은 예의 검푸른 기운이 사라지고 누런 황금빛의 밝은 기색이 얼굴에 감도는 것이 아니겠소? 내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해답이 혹여 남에게 음덕을 베푸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로 인해 운이 바뀐 것은 아닌지. 정감사는 이리 말하면서 아들에게 최근에 남을 돕거나 선행을 베푼 일은 없는지 솔직히 말하도록 했다. 예, 제가 부족함이 많아 남에게 딱히 음덕을 베푼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삼내 객사에 머물 때 불쌍한 남장거지 처녀를 방에 들여 쉬어가도록 한 적은 있사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그 일을 자세히 되물었기에 아들 정선비는 주저주저하며 자신이 책임질 일을 한 정황까지 소상하게 말하였고 거지 여인과 한 약속을 담담히 말하였다. 어허, 그리 했던 것이구나. 그러고 보니 그 일이 실로 큰 음덕으로 작용한 듯이구나. 무릇 대장부가 이를 버렸으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거늘 너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여기고 그 아이를 맞아들이도록 하여라. 정감사는 이리 말하고 하인들에게 일러 가마를 대령해 거지 여인을 데려와 아들의 소실로 드리도록 했다. 비로소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자 순간 아들 정선비는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후 작은 댁으로 맞은 거지 여인과 본부인의 내조로 마음이 평온해져 정선비는 학문에 다시 정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몇 해 지나지 않아 별시 문과에 병가로 급제하여 출사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정선비는 40년이 넘도록 조정에서 큰 몫을 담당했으며 승승장구하여 육판서를 두루 거치고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교정 임금대에는 영의정을 수차례 역임했다. 이 이야기 속에 정선비는 조선시대 문신인 정태화이며 선대 할아버지까지 삼정승이 나왔고 동생 정치화는 좌의정을 아들 정재승은 우의정을 지내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 가장 관운이 좋았던 집안이라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